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나요? 요즘은 아침을 굶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시리얼이나 간편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아침밥을 먹는 게 진짜 좋은지, 얼마나, 무엇을 먹어야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되는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많은 가정에서 맞벌이를 하게 되면서 아침을 챙겨 먹기가 힘들게 되었고, 최근에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식사를 건너뛰는 게 좋다는 의견까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챙겨 먹기 힘든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아침 식사를 굶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공복 상태가 길게 유지되면 뇌에서는 우리 몸이 지금 기아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인슐린 분비가 안 되게 돼요. 몸에서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죠. 그리고 아침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점심에 폭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 상태에서 점심에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혈당 스파이크가 심해지게 되고 당뇨 위험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게 돼요. 특히 점심, 저녁 식사보다 아침 식사를 굶었을 때 당뇨 위험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반면 규칙적으로 아침을 드시는 분들은 밤새 부족했던 에너지를 채우게 되면서 대사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기초 대사율이 증가하면서 하루 종일 안정적인 혈당과 기분을 유지할 수 있고 점심과 저녁에 폭식을 막을 수 있어요. 아침을 먹지 않는 게 당뇨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이유는 혈당과 관련이 있는데요. 아침을 먹지 않는 분들은 점심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속도로 치솟게 돼요. 이때는 혈관이 고혈당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췌장에도 무리가 가게 되죠. 그리고 혈당이 치솟으면 인슐린이 갑자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혈당이 급격히 하락하게 돼요. 이때는 또 뇌나 심장에 에너지 공급이 안 되면서 식곤증이나 어지러움이 동반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업다운이 심한 생활 습관이 지속되게 되면 혈당 조절 장애와 성인병의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럼 아침을 챙겨 먹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시리얼이나 과일, 잼을 바른 식빵을 먹어도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드시면 안 먹느니만 못한 식사가 되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드실 때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사량과 식사 구성이에요. 여기서 기억할 건 딱 25%만 기억하세요. 아침은 너무 거하지 않게 하루 에너지의 약 25%만 아침으로 드셔야 하고, 식사량 중 25%는 고품질의 단백질인 달걀이나 두부, 생선이나 살코기를 드시고, 또 나머지 25%는 잡곡빵이나 통밀빵, 오트밀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남은 절반은 나물 반찬이나 채소, 샐러드 같은 식이섬유와 각종 미량 영양소를 채워주시는 게 중요해요.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침을 그렇게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차라리 탄수화물을 빼시려면 우리가 마시는 주스나 샐러드의 드레싱 같은 데서 설탕이나 감미료를 빼시는 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제가 25%라고 말씀드렸는데 먹는 양을 사실 가늠하기가 힘들죠. 먹어야 하는 양을 측정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손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단백질은 손바닥 크기 정도, 그리고 탄수화물은 주먹 정도의 양을 드시면 되고, 야채는 두 손을 모은 크기만큼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침 식사에 항상 포함되면 좋은 식품들은 달걀이나 오트밀, 현미밥이나 그릭 요거트, 견과류가 되겠고요. 시리얼이나 빵에 잼을 발라서 드시는 경우, 그리고 과일 주스나 선식으로 드시는 경우는 아침을 안 드시는 게 낫습니다. 흰빵에 잼을 발라 드실 거면 차라리 통밀빵에 땅콩버터와 그릭 요거트를 발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아침에 건강을 챙긴다고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일은 껍질째, 통째로 드시는 것은 다른 채소나 단백질과 같이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갈아서 먹게 되면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전부하게 되면서 설탕물을 드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일은 특히 갈아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해요. 식사 칼로리나 양 자체는 아침이 25%로 점심이나 저녁보다 적게 먹게 되지만, 단백질은 아침, 점심, 저녁에 골고루 나눠 드시는 것이 좋아요. 자고 나면 공복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아침에 충분히 채워져야 근육이 유지될 수 있어. 그리고 아침에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먹게 되면 하루 종일 식욕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억제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호르몬이 자극되게 돼서 간식을 덜 찾게 됩니다. 간단하게 아침에 단백질을 채우시려면 달걀이나 우유, 두유나 그릭 요거트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먹는 순서도 아주 중요한데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나 달걀, 생선 같은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 드셔야 해요. 채소를 다 먹고 단백질을 드실 필요까지는 없고, 채소를 먼저 한두 입 먹고
드시고 단백질을 한두 젓가락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드시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소가 위장벽을 잘 코팅해 놓은 상태에서 고기나 생선, 달걀이 소화하는 속도를 늦추게 돼요. 그래서 포만감은 길게 유지되고 혈당은 크게 오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들어가게 되면 설령 당이 많이 든 식품을 먹더라도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순서를 나눠서 먹게 되면 우리의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인 20분의 식사 시간도 충분히 채울 수 있게 돼서 과식도 줄어들게 되고요. 이외에도 식사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은 팁들도 있는데, 식사 중에는 TV나 스마트폰을 꺼두시면 과식을 막을 수 있고, 접시나 밥 공기도 작은 걸 사용하시면 똑같은 양을 먹어도 많은 양을 먹는다고 뇌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 물 한 잔으로 위를 어느 정도 채워 놓으시는 것도 식사량을 조절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밥이나 고구마, 감자를 드실 때 뜨거운 상태로 바로 드시기보다는 한번 식힌 다음에 드시는 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샐러드를 드실 때 레몬즙이나 사과 식초를 곁들이시면 당의 소화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구체적인 아침 식단을 알려드리자면, 먼저 한식을 드신다면 먼저 시금치나 콩나물, 브로콜리 데친 거라든지 도라지 무침 같은 채소를 한 젓가락 드시고, 달걀 프라이나 고등어, 두부 같은 단백질을 한두 젓가락 더 드시고, 마지막으로 식힌 잡곡밥을 드시면 완벽해요. 하지만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게 되고 과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셔야 합니다. 한식이 아침부터 너무 헤비하다 하시는 분들은 더 간단하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유나 무가당 두유에 오트밀을 50g 정도 자기 전에 넣어놓고 불려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 블루베리를 첨가해서 시리얼 대용으로 섭취하시면 간단하게 먹어도 충분히 배부르게 드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 볼게요. 아침은 거르시면 안 됩니다. 아침을 드시는 게 오히려 당뇨 위험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길이고, 식사 순서는 반드시 채소를 먼저, 그 다음엔 단백질이나 지방, 마지막을 탄수화물로 드셔야 해요. 이렇게 드시면 식이섬유가 먼저 위장의 방어막을 형성하게 되고 단백질로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혈당 스파이크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드실 때는 바쁘시더라도 선식이나 과일 주스처럼 액체 형태로 드시지 마시고 20분 이상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침을 마시는 걸로 하실 거면 차라리 안 드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마시는 음료로 아침을 대체하실 거면 당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무가당 두유나 우유 형태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흰빵이나 잼, 시리얼이나 주스 대신에 야채나 샐러드 같은 식이섬유, 통밀빵이나 잡곡밥, 오트밀 같은 복합 탄수화물, 그리고 계란이나 두유, 그릭 요거트, 고등어 같은 양질의 단백질이 골고루 섞인 식사를 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여기까지 아침 식사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아침 식사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빼셔야 할 음식과 넣으면 더 좋은 음식을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